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이 24억 7천여만 원으로 1년 만에 50%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그룹 구조조정 속에서 직원 연봉은 겨우 1.1% 올라 권호준 회장에 대해 황제 연봉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받은 연봉은 24억 7,300만 원. 급여가 7억 9,800만 원, 상여가 16억 7천만 원으로 건강검진비와 보험료 등 기타 소득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포스코 그룹 직원 2만 4천여 명의 평균 급여액 8,090만 원에 비하면 무려 3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권호준 회장 연봉은 취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2016년 구조조정 속에서도 37%나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0%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포스코 본사 직원들의 경우 평균 연봉 인상률은 1.1%에 그쳐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포스코는 지난 2014년부터 150여 건에 달하는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직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그룹 CEO가 독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포스코의 정경유착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의 연봉 인상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히 지난 두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로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그리고 포스코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사회이사평가보상위원회에서 3년치 성과급을 한꺼번에 지급했고 세금도 포함돼 금액이 많아 보일 뿐 대기업 CEO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어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경북 책임당원 54,323명을 대상으로 아침 8시부터 시작해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를 못한 책임당원은 8일 선관위에서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선은 7일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반반씩 합쳐 결정짓는데 표심이 드러나지 않은 책임당원의 향방이 이번 경선을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김광림, 남유진, 박명재, 이철우 4명의 후보는 모바일 투표가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어제 하루 투표 동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경주시는 어제 경주시 건천읍에서 양성자 가습기 연구센터 종합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는 앞으로 대용량 선형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해 나노입자 제조와 가공, 양성자 암치료 장치 개발 등 다양한 연구 개발과 산업 분야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는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정부와 경주시 예산 3천억 원을 투입했고 44만여 제곱미터의 5개 연구시설과 4개 지원시설로 구성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에 3년간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에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국가 예산이 전혀 교부되지 않아 주민들이 비가 새는 지붕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어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산 집행률이 낮아 국비 교부가 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도 경주 쪽샘지구에 대한 발굴 조사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견된 목광묘 2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돼 4세기에서 6세기 신라국가 형성기 고분 문화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쪽샘지구는 신라 귀족들의 집단 묘역으로 800여 개의 신라 고분이 확인돼 지난 2007년부터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특산물 장기산 딸기가 시설 재배와 분재배를 통해 2개월 빨리 출하되고 있습니다. 장기산 딸기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화분에 흙을 채워 분재 형식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특허 등록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한 산딸기 재배에 성공해 노지보다 2개월 빠른 지난달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생산량이 적어 가격은 노지보다 3배 정도 비싼 킬로그램당 3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재배 면적은 96헥타르에 이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